예전에 남자는 개꿀로 살았잖아. 너희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 라면서 남자를 비판했던 노라 빈센트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로 변장하고 548일을 살아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남자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요. 제가 여성이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말도 걸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남자가 되니 아무도 저한테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피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요즘에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곳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글 쓴 거는 잘 안 읽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더 자극적이니까, 영상이 더 시각적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데도 누가 쓴 글이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사실 사진이 와닿고 그림이 와닿지. 그런데 제목이 소모되는 남자, 뭔가 제목이 우리 인생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택시기사들의 경우 주 70시간 정도 일합니다. 그들은 과연 아내를 권력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는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 본능 같은 거잖아. 나는 굶어도 이새는 내 본신은 굶지 말라고, 이 아이는 나처럼 못 배우게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탈당되는 이야기예요. 피해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독박 외벌이 왜 그렇게 혼자서 돈을 벌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잖아. 쓰레기 청소부들은 아내에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할까요? 아니죠. 사실 그들은 본인들의 삶에서 파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갔네. 그렇다면 그들은 여자보다 더 권력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인류 사회는 수천 년간 남성 아이들이 일회용품처럼 소비되도록 훈련시켜왔죠. 그들은 전사로서, 소방관으로서, 석유 노동자로서, 방부로서 소비되도록 그들이 제공자 혹은 보호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잖아. 남자 구실 못하는 놈, 지 밥벌이도 못하는 놈. 이라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반대 성별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남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남자는 개꿀로 살았잖아. 너희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 라면서 남자를 비판했던 노라 빈센트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로 변장하고 548일을 살아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남자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요. 제가 남자로 트랜스 하기 전에 낯선 여자들과 친해지는 게 쉬웠어요. 그리고 여기 8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 오류예요. 18개월입니다. 18개월간 남자가 되어보니 남자로서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이 깊고 솔직하거든요. 제가 트랜스 하기 전에는 여성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여성들에게 매우 친절해요. 제가 여성이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말도 걸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남자가 되니 아무도 저한테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피해요. 남자가 되니 다들 저한테 차갑게 굴고 친구 만들기도 어려워요. 남자가 되어보니 왜 남자가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남자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외로워요. 저는 사회성이 좋은데 남자가 되니 친구들 만들기도 어렵고 외로워요. 아무도 남자의 감정에 신경 안 써요. 라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강력하게 남자들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말했던 언니야도 직접 겪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남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경쟁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델은 남자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한 해 노동 현장에서 4,584명이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그중 93%는 남성이었다. 여성단체들은 남자들이 남성의 일을 여성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바로 남성들은 남성의 생명보다 여성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타이타닉 사건 같은 거죠. 누구라 이야기할 거 없이 남자들은 기꺼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먼저 구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유전자가 그렇게 시켜. 후손을 남기려면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하기 싫은데 후손을 남기기 위해선 가장 유리한 방법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거라는 본능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남자들의 본능을 오히려 그분들이 역이용해서 조금 남아있는 남자들 권리마저 뺏어가려고 단체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가스라이팅 속에서도 과거라면 노동과 전쟁에 소모됐고 지금은 노동과 경쟁에 희생만 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앤드류 테이트라는 유명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는데 남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맞는 게 꽤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보시죠. 진짜 많은 여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대다수의 남성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에 대해서 너네는 진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니네 여자들은 절대 외로울 일이 없어. 니네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자들은 언제든지 딴 남자를 만날 기회는 넘칠 거야. 세상에 진짜 고독한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아야 해. 너가 만약에 평범한 남자이고 그리고 넌 KFC에서 일하고 그거 말고 뭔가 없다 치자. 근데 너가 평범한 여자를 사귄다고 치자고.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그 말은 너 여친이 평범한 남성을
만난다는 거지. 여긴 경쟁이 극도로 빡세지는 거야. 옆집에 맥도날드 일하는 애도 경쟁자야.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 누가 자신의 기준 이상 혹은 기준 이하를 만나 자격이 없는데, 만약에 평범한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 평범한 남자는 1년 DM을 연계를 받아. 아마 최대 한 명 정도는 이성과 대화를 하겠지. 하지만 평범한 여자친구의 DM은 항상 꽉 차 있다는 거야. 옵션이 아직도 무한대라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라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저래서 외로운 거예요. 헤어질 때도 불리한 거고. 그래서 젊을 때 많은 남자들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여자친구한테. 하지만 여자들은 어떻죠?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거죠. DM창은 항상 꽉 차 있고 만날 기회는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저렇게 소모되고 이용당하고 내가 열심히 산 인생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한 명은 희생해야 되거든요. 맞잖아. 애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냥 대충 만나서 사실래요? 진짜로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쟁취한 사랑이잖아. 어중이 떠중이들을 제끼고 옆에 김대리, 김과장 제끼고 만난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할 거냐고요. 여기 보시면 고2 때부터 연애 쉬지 않고 한 사람을 만난 경로라는데, 랜덤 채팅에서 만나서 100일 사귀고, 싸이월드 친구 파도 타기로 1년 사귀고, 네이버 카페에서 쪽지 주고받다가 1년 사귀고, 대학교 휴학하고 스터디 모임에서 1년 연애하고, 복학생이랑 3년 반 연애하고, 메이플 정모에서 3개월 만나고, 또 메이플 정모에서 2년 만나고, 볼라 소개팅 앱에서 3개월 만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달, 해운대에서 2달, 친구 여행 모임에서 3달, 동네 직장 모임에서 8개월, 동네 친구 어플에서 12개월 연애 후 결혼 이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어이가 없네. 여러분들, 뭐 이 사람이 뭐 남자를 너무 많이 만났네 어쩌네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희생하고 사실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니 이건 남자의 본능이잖아. 저렇게 젊을 때 다 타버린 성냥어가 같이 사는 게 좋은 남자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풀 백날 붙여봐봐. 젊을 때 다 써서 이제 없다니까 그녀의 성량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몸에서 세제 냄새 나면서 와이프 눈치 보면서 화장실에서 밥 먹는 그 삶 자체도, 그런 기회를 얻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왜요? 남자들은 항상 적자 생존의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무한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회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 결혼하면요, 가축보다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글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가축도 퐁퐁남보다는 행복하다. 이 세상 곳곳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우리는 퐁퐁남이라고 부른다. 그 작자들의 사는 꼴은 노예, 아니 노예만도 못하다. 대기업, 중견기업과 같은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취직했던 중소기업, 다서기업과 같은 사람들이 흔히 취업하는 곳에 취업했던 간에 상관없이 저들은 가축보다 처참한 삶을 살아간다. 가축은 짧게는 40일, 길게는 2년 넘게 살고 도축을 당한다. 결말이 죽음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가축을 살찌우기 위해서 야생보다 더 안전한 환경과 풍부한 먹이를 제공한다. 그러나 퐁퐁남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도축당하는 짐승이 되기 위해서 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가면서 자신을 공부로 혹사시킨다. 도축당하는 짐승이 되어 곧장 고기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짧게는 5년, 길게는 평생을 걸쳐 그 성별을 위해 헌신하고 착시당하며 채찍질 당하기 일수다. 집안의 생계를 다 책임져도 아내와 자식에게 돼지나 소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그 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그 사람은 다른 알판함과 쾌락을 누리는데 그 돈을 쓴다. 그러다가 자비로운 그 성별을 만나면 가성비에 5년, 사골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평생 착취를 당한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퐁퐁이들이 과연 우리 식탁에 오르는 돼지와 닭, 소와 같은 가축을 보고 동정할 자격이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돼지, 소, 닭이 이성을 가지고 저들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저들을 동정할 것이냐고 말이다. 나는 답할 수 있다. 돼지도 소도 닭도 입을 모아 나도 저거보다는 100배 낫지 크크크 이렇게 말하는 위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이다. 라는 게시물이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 연애라는 기회 자체도 얻기 힘든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기회를 잡고 결혼을 해도 몸에서 세제 냄새 난다며, 호축을 당한다며, 그 인생은 오히려 그 기회를 찾기 전보다 비참해요. 항상 소모되면서 사회에서 억압받고 사셨던 거 알아요. 아는데 뭔가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연애의 기회를 잡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어. 그런데 그 끝이 비참하다면 안 하느니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거 매일 보여드린다고요? 님들은 저렇게 살지 말라고, 소모되면서 항상 희생하면서 살지 말라고, 행복하게 사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